오늘은 제가 어떻게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기억에 작년 12월 언제부터 살짝살짝 이렇게 기초를 건드면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프랑스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말하기 전에 제가 그 전에 어떤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언어 공부가 서로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썼던 방법들을 프랑스어 공부할 때도 쓰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외국어 공부를 해본 게 영어랑 일본어가 있는데 일본어는 되게 쉽게 공부를 영어보다는 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는 너무 완전히 이제 과목으로서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언어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과목,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과목으로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처음에 일본으로 간 것도 영어보다 일본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익숙해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떠났던 거였죠. 근데 영어와 일본어를 대한 그 마음가짐이 제가 달랐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언어, 하나는 과목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워낙 일본어가 한국어랑 더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제 마음가짐부터가 그렇게 이제 공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언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배우기가 더 수월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영어가 중요하잖아요. 영어는 거의 이제 필수고 뭔가 영어를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일본에 가기 전부터 하게 됩니다. 한국 나이로 25살 정도부터.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일본어 공부했던 것처럼 한번 영어도 공부해볼까? 그러면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취업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아니었고 시험 토익 공부도 아니었고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공부했던 그런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일단 없었어요. 이게 과목이 아니고 언어다,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수단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그때부터 아주 조금씩 꾸준히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라고도 말을 못하겠는 게 뭔가 공부가 아니고 뭐 영어 콘텐츠 보는 거, 영어 노래 듣는 거, 뭐 일본어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뭐 그런 게 공부라고는 잘 안 느껴지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영어가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요. 완전 전에는 간단한 길 설명도 막 못했어요. 그런 걸 알아들을 수는 있어도 내가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뭐 영어 점수가 나빴던 것도 아닌데 말을 못하는 저한테 충격을 먹은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 이후로 그제 공부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게 된 상태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일본어는 당연히 일본에서 그래도 5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일본어는 고급, 영어는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어를 2개를 공부를 해보니까 언어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가 조금 머릿속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하든 저만의 그냥 방법인 거죠. 난 이렇게 한다. 이거를 지금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이거를 공부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가짐을 일단은 가진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알파벳을 봅니다. 알파벳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읽고 발음이 나는지 그걸 일단은 쭉 봐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미안해요 이런 것들 그런 간단한 표현들을 외웁니다. 그거를 계속 들어요. 유튜브에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계속 한 문장씩 얘기해주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듣고 근데 처음에는 내가 아무리 발음 어떻게 발음되는지 그거 내가 봤어도 잘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계속 듣고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들어요. 그 프랑스어는 일단은 영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발음이 조금은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알파벳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부터 이제 머릿속에 점차 들어오기 시작하고 모르면 계속 듣고 발음이 들어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표현만 발음을 다시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한 영상에 100개의 문장들이 나오면은 그게 한 50% 이상 한 70%? 그렇게 조금 들으면 내가 이게 뭔 뜻인지 아는 상태가 되면은 또 조금 더 살짝 복잡한 문장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일단 하는 게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보는 거? 나의 수준을 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법책을 이렇게 독파하거나 그런 건 전 절대 안 하고, 왜냐면 어차피 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1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한 문법만, 그때 필요한 것만, 만약에 처음에 완전 간단한 100개를 기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정말 처음에 다들 배우는 거, 자기소개할 때 들어가는 문법, 나는 뭐뭐뭐입니다. 그 상황에서 프랑스어는 뭐 이러이러한 규칙이 있고, 뭐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주어에 따라서 동사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 이 정도 아주 간단한 것만 안 상태에서 계속 듣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순서대로 한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그냥 계속 그때그때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알파벳 발음 한 번 들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야 돼. 잘 모르겠을 때마다 또 듣고 특정 알파벳 발음을 유독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것도 따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막 표현도 100가지 표현 듣는데 그 100가지 표현을 다 외울 때까지 그거를 듣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조금 더 복잡한 표현으로 넘어가서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들을 때 내가 그래도 그 문장하고 발음하고 같이 들어봤을 때 내가 소화가 되는 그런 문장들이 있고, 내가 수준이 안 맞아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문장들이 과감히 패스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문장들이 듣다가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외워지면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복잡한 문장으로 이제 넘어가고 그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문법들이 나오면은 또 그때 찾아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계속 봐요, 저는. 왜냐면 처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문법책을 1부터 50챕터가 있으면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그렇게 다 훑은 다음에 약간 회화로 넘어가고 듣기로 넘어가고 이러진 않고, 일단 저는 문법책 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겠어요. 문법책을 위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법책을 약간 그냥 사전처럼 그냥 도구로 이제 사용하는 느낌이죠. 이제 기본 문법을 뭐 한 몇 시간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짜라락 이렇게 말해주는 게 있거든요. 영어로 가르쳐주는 영상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외국 유튜버들이, 프랑스 유튜버들이 뭐 이렇게 영어로 가르쳐주는 거라든지. 근데 프랑스어는 영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다른 점 많은 거 저도 알죠. 근데 한국어와 프랑스의 관계보다는 훨씬 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는 물론 좋아요. 당연히 찾아봐요. 왜냐면 암만 외국어로 설명해줘도 내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걸 영상으로 보면은 이해가 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어 컨텍스트도 저는 많이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프랑스어 설명해주는 걸 많이 일단은 그거를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숙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은 절대 저는 안 하고, 그러면 좋긴 하겠는데 저는 성격상 그렇게 되질 않아가지고 질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고 또 다른 거 보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제가 꾸준히 하는 거. 이거는 기본으로 계속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스피킹이겠죠? 그래서 스피킹을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더 해가지고 스피킹에 들어가야지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냥 간단한 회화, 봉주르만 알아도 저는 일단 스피킹을 넘어가면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의 직업은 뭐뭐입니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이 정도 문장을 그냥 숙지하고 바로 스피킹으로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어플이 많이 있잖아요. 뭐든 상관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랑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표현들만 이제 안 상태에서 말이 안 통하면은 서로 영어로 물어보고, 이거는 프랑스어로 어떻게 말해? 이건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 그러면은 서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번역기를 끼고 있는 거죠. 번역기를 옆에 둔 다음에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검색해서 프랑스어로 말해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 맞아? 물어보고, 또 고쳐주면 또 내가 적어놓고 외우려고 하고. 번역기가 좀 어색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떠듬떠듬 해나가는 거. 그러다 보면은 내가 1도 모르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무슨 어포스트로피가 많아, 뭐가 이렇게 너무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문장들이.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뭐냐.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문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현하지 이해하지 말고 그냥 외워야 돼요. 그냥 외우면은 계속 보다 보면은 조금씩 받아들여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스피킹에 가장 중점을 두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저는 이제 가서 살아야 되니까, 영어랑 일본어 공부할 때도 그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일단은 리딩이나 이런 거, 문법책 보고 이런 거 너무 지루해가지고 어차피 저는 그렇게 못하는 편이어서, 문법은 어차피 평생까진 아니어도 계속 꾸준히 수시로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처음부터 다
뗀다기보다는 어차피 처음에 입력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번역기로 번역을 해보니까 내가 처음 보는 문법이다. 그러면은 그때 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을 일상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법은 하나씩 둘씩 넓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법 쥐뿔 몰라도 일단 스피킹을 일단 내가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저는 그게 제일 재밌는 방법이고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부로 느껴지는 순간 저는 그냥 중단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더 효율이 있게 빨리 공부할 수 있다, 빨리 습득할 수 있다 이런 게 딱 있다고 해도 나는 내 식대로 하지 않으면 어차피 공부를 안 해버리니까 안 해버리면은 아예 안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식대로 하는 게 빠른 길이더라.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스피킹부터 공부하는 게 그게 효율이 아닌가 또 싶어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인 친구와 최소 매주 1시간씩 통화를 하면서 서로 난 한국어 알려주고 친구는 저한테 프랑스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조금 해이하게 해가지고 스피킹 연습 많이 안 했는데 일주일에 1시간 갖고는 절대 부족하니까 그래서 조금씩 더 늘리고 할 수 있으면 더 자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점점 프랑스 가는 날이 다가오니까 이게 확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아까 그 외우는 거에서 빼먹었는데 문장을 이해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외워라. 왜 이렇게 형태가 되고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니고 그냥 외운다. 제가 이거를 일본에서 막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그럴 때 경어가 진짜 어려워서 한국에서 공부해도 잘 몰랐거든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갔어요. 근데 경어를 모르는데 경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당장 내일 써야 되고 하는데 모르니까 그냥 검색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뭐 할 때 경어 이렇게 구글에 치면은 그때 쓸 수 있는 표현들 그거를 경어로 어떻게 바꾸는지 자연스러운 표현들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무작정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가서 이거 어떻게 말해? 이거 경어로 어떻게 말해? 그 동료가 알려주면은 적어가지고 그 계속 외우고 그냥 쓰고 이해를 안 하고 이해가 안 돼요. 문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냥 써요. 그러면 손님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냥 내가 그 문장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내가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 된다.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계속 똑같은 상황에 쓰고 단어 조금 바꿔서 쓰고 그렇게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던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한국어 배울 때 이게 문법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거를 따지면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습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어 배울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주저리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언어 공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저는 지금 말하는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저는 제 경우에는 이렇게 언어 공부를 하는 게 편하고 나한테 맞는 방법이더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댓글 걸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친구한테 나중에 허락받으면은 아직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허락받으면은 제가 전화로 언어 교환하는 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찍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이게 뭐 최적의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공부한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학원 다니진 않고 그냥 안 다닐 생각이거든요. 학원 안 다닌다 그러면 학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공부하려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영어랑 일본어 공부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독학이 저한테 맞는 것 같고 학원을 다니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가는 시간 그런 거 그냥 다른 거 해야 될 것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유튜브에 있는 게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 유튜버들 진짜 잘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 다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가기 몇 달 전에 회화 학원을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리딩이나 뭐 그런 거는 공부 아예 안 한다고 안 하는 것처럼 이제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스피킹 위주로 많이 한다 이거지. 일단은 가끔 일기 써가지고 서로 교정 받는다거나 뭐 그런 것도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지금 프랑스어만 하루 종일 막 엄청나게 이게 공부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뭐 공부 덜 하고 가면은 뭐 덜 하고 가는 거지 뭐 일본 갈 때도 완벽한 상태로 간 것도 아닌데 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어떤 수준이냐. 지금 완전 초보입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간단한 문장 만들 수 있는 정도? 근데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막 말하는 게. 뭐 어쨌든 아직 정말 막막하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있고, 내가 프랑스 갔다 와서도 저는 지금도 일본어 팟캐스트 자주 듣고, 그 다음에 책도 조금씩 읽으려고 하고, 거의 안 읽지만,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야말로 제일 많이 자주 접하는 거겠죠. 왜냐면 영어권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하여튼 그런 것처럼 프랑스도 내가 1년 갔다 와서 끝이 아니고, 그냥 저는 꾸준히 계속 그거를 유지하면서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언어 공부가 약간 공부같이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뭔가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그런 것들을, 여가 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한국어 콘텐츠도 보고 영어 콘텐츠도 보고 일본어 콘텐츠도 보고 그런 느낌이라서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어도 그런 느낌으로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